여긴 완전 그냥 착취 대 착취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함의 이병헌입니다. 오후에 출근했다가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아침에 약간 6시쯤 잠들었어요. 10시 조금 못돼서 눈을 떴고 지금 부랴부랴 준비해서 취재를 하러, 오늘 취재할 곳은 익숙하게 좀 많이 가봤던 곳이라 좀 마음 편하게 가고 있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건도 아니라서 제가 새해 인사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2020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 댁내 정말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외부에 취재를 다니거나 어떤 행사를 갈 때 이런 프리랜서의 일상을 좀 여과 없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취재 한 건 하고 그리고 바로 제가 교육을 좀 받으러 넘어갈 거예요. 여기 양천구에서 강변까지 1시간 정도 보통 블로그로 수익을 내고 그게 전업이 되려고 하면 책상 위에 앉아서 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외부 취재나 어떤 행사나 이런 건들로 이제 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사실 모든 행사나 취재권이 다 이렇게 막 와 진짜 가고 싶고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블로그 초기에는 그런 것들을 사실 다 가리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블로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료공사다 또는 열정페이다 이런 건들이 사실 블로그에도 다분하게 있어요. 클라이언트한테 행사권이나 어떤 취재권의 수주를 받고 그리고 대행사에서는 블로거를 섭외를 하죠. 사실 대행사에서도 중간 수수료를 당연히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 건 맞는데 간혹 클라이언트한테 고가의 비용을 받았지만 블로거한테 전달되는 수익을 작게 하거나 혹은 아예 없게 해서 중간 수수료를 좀 높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구분은 여러 건을 진행하고 블로그 운영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터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처음에 내 블로그 지수나 어떤 영향력 같은 게 그리 높지 않을 때 그런 때는 사실상 그걸 다 가려가면서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비단 이건 블로그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업을 준비하던 2년 동안 그리고 전업을 시작하고 초창기에 그때까지는 페이가 전혀 없는 취재권, 행사권도 열심히 잘 다녔어요. 오히려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본인 블로그 지수 향상을 위해서 그런 건들만 쫓아서 다니기도 해요. 왜냐면은 페이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파워블로거들이 섭외를 받아도 안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비는 자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문자가 좀 낮거나 블로그 영향력이 좀 덜하다라고 해도 페이가 없는 건 같은 경우들은 블로거들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혹은 아는 블로거한테 추천을 넣어달라고 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내가 블로그를 좀 키워보고 싶다,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건이 좀 별로거나 아예 페이가 없는 그런 열정페이권 같은 경우도 취재권을 많이 초창기에는 쫓아다녀야 돼요. 물론 갔다 오고 나서도 이거 취재비가 따로 없는 건이니까 그냥 대충 쓰고 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포스팅을 할 거면 그냥 애초에 안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고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고를 받는 건인 것처럼 그만큼 열심히 잘 써줘야 돼요. 왜? 결국 그 글이 남는 건 다른 사람의 블로그가 아니라 내 블로그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행사나 취재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좀 이슈화되는 예를 들면 이제 막 신제품이 출시되기 직전 혹은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그런 내용을 다루는 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내가 다녀와서 그 글을 시의성 있게 빠르게 올렸고 내용도 충실하게 잘 올렸다 라고 하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건들이 쌓이게 되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좀 버프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버프도 받고 중간중간 내 개인 글을 좀 열심히 잘 써주고 키워드 잘 잡아서 그리고 이런저런 체험단 진행하는 것들도 꾸준하게 잘 섞어주고 하다 보면 블로그 지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럼 방문자도 올라가고 키워드도 좀 잘 잡히고 하는 시점이 딱 되면 이제 그때는 고려가 있는 행사권에 대한 초청장을 받게 돼요. 자, 어떤 기업의 신제품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출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업종에 있는 기자분들 초빙하고 신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을 초대를 한단 말이죠. 최근에는 유튜버하고 인스타그래머 분들 초대하는 경우도 꽤 많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어디 행사를 가면 블로거들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래도 가장 넓은 편이에요.
자, 그럼 대행사에서는 블로거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럼 섭외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1차적으로는 대행사에서 리스트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대로 일단 쭉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프라인 행사는 특성이 하나 있는 게 대부분 평일 낮 시간이나 늦은 오후, 뭐 저녁 이런 시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걸 좀 다르게 풀어보면 쭉 메일을 뿌려도 오프라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 건이 뭐 고려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진짜 블로거가 그날 그 시간에 거기 참석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이게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의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빈자리 생긴 틈을 저는 처음에 파고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적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7년도 6월달에 3페이지 접품지를 풀어내고 바로 한 달 뒤에 카카오뱅크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제 저보다 방문자가 높았던 다른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우를 만들어냈죠. 이게 평일 낮 시간이어서 그분이 참석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 대신에 그럼 내가 가겠다, 이렇게 대행사랑 좀 딜을 해서 참석을 했죠. 제 기억에는 그 행사건이 제 블로그 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어떤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3페이지 접품질이 풀리고 기존 키워드들도 많이 좀 복구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딱 어느 정도 정체기에 왔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카카오뱅크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출시되던 인터넷 전용은행 이런 거였기 때문에 나름 이슈가 꽤 컸었어요. 그래서 상위 노출이 그렇게 잘 됐던 건 아니었지만 워낙 그 키워드 자체가 이슈였다 보니까 방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취재권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 취재나 행사를 참석을 하려면 왔다 갔다 일단 이동 시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교통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많은 블로거분들이 이런 거마비를 약 5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요. 사실 이건 블로거들끼리 뭐 협의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 대행사에서 어떤 건을 의뢰를 할 때 거마비가 얼마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뭐 1시간 내외가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거나 서울에서 지방을 취재 가거나, 물론 그런 경우는 당당하게 그에 합당한 거마비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역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왔다 갔다 시간도 많이 들고 행사 참석해서 보내야 하는 왔다 갔다 차비도 꽤 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마비를 따로 책정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건들과 전체 고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는 건도 분명히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결국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 블로그 영향력에 아직까지 내가 힘을 좀 더 키워야겠다 라고 생각되면 그냥 참석하는 거고요. 대신 포스팅은 진짜 양질로 열심히, 아무리 이거 그래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좀 내가 너무 많이 손해인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하네, 이거 착취네, 이렇게 생각된다고 해서 그냥 메일을 씹어버리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나한테 득이 될 거는 없어요. 이러저러해서 시간도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따로 거마비가 없는 것 같아서 이번 거는 참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보내는 게 좋고요. 이렇게 보냈을 때 오히려 되물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메일이 아닌데 그쪽에서 내 블로그 가치 혹은 영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서 그럼 저희가 거마비를 이 정도까지는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생각하시는 뭐 고려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물어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딱 받아보고 나서 이거 뭐야 이러고 나서 그냥 무조건 다 버릴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부의 취재나 행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좋은 점이 나와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블로거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분명히 생겨요. 행사장에 딱 도착하면 대부분은 정적인 분위기의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렇게 3, 4, 5 블로거들끼리 모여있는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 경우는 행사장에서 얼굴을 보고 한번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는 거, 그리고 다음 행사장에서 그분을 또 보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는 거, 그렇게 저라는 블로거를 계속 각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반대로 블로거가 아니라 현장에 그 대행사 직원이 바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대행사 직원하고도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 짧게 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내가 누구누구 블로거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결국은 다 인맥을 쌓는 거고,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내 가치를 하나하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관계 유지를 하다 보면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또 다른 건을 내가 의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사권은 무조건 여기 고려가 별로네, 여긴 완전 그냥 착취 대 착취,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거절을 하더라도 메일을 정중하게 보내자. 그 과정에서 고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외부 취재를 하는 것만으로 어떤 시의적절한 주제를 내가 자연스럽게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외부에 좀 자주 다녀야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도 좀 들고 재밌어요. 스스로 으쌰으쌰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절주절 운전을 하면서 좀 말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만 저는 안전운전하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